여러분 요괴 좋아하시나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요괴의 이야기들은 어린아이들에겐 공포와 흥미로움을, 어른들에겐 소소한 재미를 주곤 했습니다. 철멍멍도 요괴에 관련된 설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일본 요괴 탑10이란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구독자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나라 요괴 이야기도 있을까요? 우리나라 요괴에도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 보이던데 이번 영상으로 보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10개월 만에 제작했습니다. 한국의 재밌는 요괴들에 관한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재밌게 보는 미스테리 철멍멍. 첫 번째, 어둑신이. 옛부터 어둠을 상징하던 어둑신이. 어둑신이는 주로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목에서 나타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다가 길을 가던 사람이 어둑신이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점점 몸이 커지게 됩니다. 어둑신이는 집채보다도 더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커지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곤 하죠. 또한 무슨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앞에 있는 사람의 공포나 두려움을 먹으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그를 물리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어둑신이를 쳐다보지 않고 겁만 안 먹으면 됩니다. 재밌는 점은 북한말엔 어둑신이는 올려다볼수록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든 겁을 먹고 시작하면 점점 더 용기를 잃고 겁을 먹게 됨을 비유하는 표현이죠. 두 번째, 장자마리. 강릉 지방에서 전승되는 도깨비인 장자마리. 장자마리의 몸은 해초와 곡식이 막 뒤엉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요. 장자마리의 통통한 몸은 다산의 상징이며 몸에 먹거리가 붙어있는 것은 풍요로움을 뜻한다고 하죠. 실제로 가면극에서 장자마리가 맨 처음 나와 시작을 알리는 역할인데 주로 암수가 커플로 등장해 성적이 등이를 하며 익살스러운 동작을 취합니다. 이 또한 다산을 의미하죠. 장자마리는 장난꾼, 작대기꾼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 거북이. 거북이는 입이 엄청나게 큰 요괴로 입이 얼마나 큰지 윗입술이 하늘에 닿았으며 아랫입술은 땅에 닿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생긴 건 굉장히 거대하고 무섭지만 비범한 사람을 만나면 어린 소년의 모습인 청이동자로 변신하여 그 사람을 보조하고 수호하는 존재로 변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그 비범한 사람이 용기를 갖고 거북이의 입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원래 거북이는 먼저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화나게 한 모든 것들을 입안에 넣고 모조리 씹어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거북이는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을 상징하기도 하며 도움을 주는 청이동자로 변신하는 점은 시련을 극복했을 때 얻는 성장, 보상을 뜻합니다. 네 번째, 그슨새. 다들 제주도 여행 가보셨나요? 철멍멍은 약 2년 전 혼자 2주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그슨새는 제주도에 사는 토속 요괴로 비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주쟁이를 뒤집어 쓴 채 제주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슨새는 제주도 방언으로 사악한 기운, 원통하게 죽은 영혼을 뜻하죠. 옛사람들이 그슨새가 나타나는 이유를 추측하기를 머나먼 옛날 제주도에선 살인마를 붙잡게 되면 사형하기 전 주쟁이를 씌웠다고 하는데 그 사형수들이 죽고 나서 그슨새가 된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슨새는 일반적인 요괴들과 다르게 어두운 밤이 아닌 밝은 대낮에 돌아다니는데요.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을 홀린 뒤 죽인다고 합니다. 그슨새에게 홀린 사람은 어리나가고 몸의 지배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괴롭힘을 당하다 죽어버리죠. 다섯 번째, 강철이. 여러분 이 속담 아시나요? 강철이 간대는 가을도 봄. 이 속담은 강철이가 지나간 곳에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초봉과 같이 된다는 뜻으로 인생에서 아주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불운이 겹쳐 거의 성공했던 일을 망치는 경우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강철이가 무시무시한 자연재해 그 자체인데요. 강철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나가기만 하면 곡식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 전설의 악독한 용입니다. 지역에 따라 강철, 꽝철, 깡철이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 표제어로 실린 이름은 강철이입니다. 여섯 번째, 귀수산. 등에 산을 업고 다니는 거대한 거북이 요괴 귀수산. 귀수산은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는데요.
신문왕 2년에 동해에 거대한 산 하나가 나타났는데 모양이 마치 거북이 머리처럼 생겼다. 산 위에는 한 개의 대나무가 있어 낮에는 둘이었다가 밤에는 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왕이 동해로 나아가 섬으로 사자를 보내니 어디선가 나타난 용의 도움으로 산에 있던 대나무를 얻었다. 용은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온 세상이 태평해질 것이라 하였고 왕이 대궐로 돌아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이를 만파식적이라 하고 월성천종고에 간직해 두었는데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 맞으면 날이 개었다. 이 이야기처럼 귀수사는 바다에 사는 요괴로 그의 몸을 보면 거대한 섬이나 암초로 착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7번째, 귀태. 귀태는 귀신과 인간이 성관계하여 태어난 존재로 도깨비나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를 보며 그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진지왕의 귀신이 도화녀와 교합하여 비영랑이 태어났다는 설화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옛부터 귀태의 존재를 믿어왔습니다. 귀태는 한번 정착하면 무슨 수를 써도 떼어낼 수 없다고 하죠. 8번째, 불가사리. 누구세요? 사랑해요. 이 불가사리 아닙니다. 한국의 요괴 중 하나인 불가사리의 이름은 죽일 수 없는 존재라는 뜻으로 무려 북한의 만화에도 나오는 요괴입니다. 생긴 건 곰의 몸, 코끼리의 코, 소의 꼬리, 호랑이의 다리, 물소의 눈을 가졌으며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을 먹고 성장하죠. 털은 바늘같이 뾰족하고 피부는 철갑을 두른 듯 단단하니 옛 선조들이 활이나 칼을 가지고 불가사리를 잡기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불가사리의 성격은 온순하기 때문에 굳이 싸울 일이 없었다고 하죠. 또한 대부분의 요괴들이 나쁘고 음기를 가진 데에 반해 불가사리는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어 주변에 있는 인간의 악몽이나 나쁜 기운을 내쫓을 수 있다고 합니다. 9번째, 장산범. 부산광역시 장산의 산속에서 출몰한다는 요괴의 장산범. 장산범은 어느 순간 여러 사람들의 목격담이 나타나면서 영화가 제작될 정도로 유명해진 크립티드입니다. 장산범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장산범을 마주쳤다고 하죠. 이 요괴의 특징으로는 비단결같이 고운 흰색 털을 가져 빛나는 듯한 느낌이며 환각과 성대모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울음소리로 칠판을 긁는 소리나 자연의 소리, 동물의 울음소리나 사람의 목소리마저 따라할 수 있죠. 또한 성격이 매우 흉폭하여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데 달리는 속도는 자동차만큼 빠르고 못 지나가는 지형이 없어 장산범에게 도망치기란 불가능합니다. 환각이란 장산범의 독특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장산범에게 올리면 장산범을 인간으로 생각한다고 하죠. 혹시 여러분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나요? 만약 장산범이 당신의 집 근처에 나타나면 집에 있는 개와 고양이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짖거나 울 것입니다. 10번째, 지귀. 원래는 인간이었던 불의 요괴 지귀. 지귀는 인간이던 시절 서라벌을 지나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선덕여왕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이루어질 리 없었고 끝내 미쳐버린 그는 몸에 불이 붙어 요괴가 되었죠. 지귀가 불귀신이 되어 마을을 돌아다니자 곳곳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선덕여왕은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게 주문을 적어 대문에 붙이도록 합니다. 주문은 이렇게 쓰여 있었죠. 지귀가 마음에 불이 나 몸을 태워 화신이 되었네. 마땅히 창에 밖에 내쫓아 다시는 돌보지 않겠노라. 이후 지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11번째, 일촌법사. 일촌법사는 조선 민담집의 설화에 등장하는 요괴로 만년 묵은 쥐가 법사로 변신한 존재입니다. 만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련을 한 만큼 여러가지 신통한 요소를 부릴 수 있으나 이걸 좋은 곳에 쓰지 않고 사람이나 다른 요괴들을 괴롭힐 때 사용하죠. 말 그대로 지 맘에 안 들면 괴롭히는 양아치 요괴인데요. 설화에 나온 일촌법사의 능력을 살펴보면 꼬리를 번개처럼 돌려 물을 소환하는데 얼마나 강력하면 일대의 홍수를 일으켜 모두 잠기게 합니다. 또한 싸우는 상대의 손톱을 먹으면 상대방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죠. 그런데 웃긴 점은 일촌법사의 태생이 쥐였기 때문에 약점은 고양이라고 합니다. 12번째, 금돼지. 말 그대로 금색 빛깔의 털을 가진 돼지 요괴. 전승에 따르면 마산 앞바다에 있는 한 섬의 동굴 안에 사는 식인 요괴입니다. 주로 아름다운 여성을 납치하여 잡아먹거나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하는데요. 각종 도술과 변신술에 능하다고 하죠.